환풍기와 붙어있는 창문을 열면 환풍기로도 공기가 나가고 창문으로도 공기가 나가서 효과가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빅튜브입니다.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원룸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후드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지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 사는 사람들도 주방 후드가 약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화장실 환풍기입니다. 화장실 환풍기가 너무 약해서 습기도 안 나가고 냄새도 안 빠진다. 이런 불만은 모든 집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후드가 약하다고 하면 후드를 센 걸 달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풍기가 약하다고 하면 환풍기를 센 걸로 달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진짜로 주방 후드 성능이 나쁘거나 덕트 연결을 잘못해서 공기가 잘 안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장실 환풍기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팬 자체가 약하다거나 오래돼서 힘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새 것도 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압력입니다. 환풍기나 후드로 빠져나간 만큼의 공기가 실내로 다시 유입이 되어야지만 공기의 흐름이 생겨 환풍기와 후드는 정상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와 후드를 돌릴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올 구멍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바나나맛 우유를 빨대로 먹을 때 빨대로 한참 빨다 보면 점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빨대에서 입을 떼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다시 잘 나옵니다. 우리가 빨대를 빨게 되면 바나나맛 우유가 빨려 나오면서 바나나맛 우유통 안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빨아당겨도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후드나 환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드나 환풍기가 모터의 힘으로 실내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게 되면 실내의 기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내의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덕트 쪽에서 실내로 공기가 역류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론상으로 후드나 환풍기의 힘은 한계가 있고 후드나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실내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후드나 환풍기가 공기를 배출하는 힘과 덕트에서 실내로 공기가 역류하려는 힘이 상쇄되어 공기의 이동은 정지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건물 내부의 틈이나 하수 배관과 같은 곳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느리지만 공기의 이동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이 실내의 저기압 상태를 해소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모든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는 후드와 환풍기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모터를 가진 환풍기를 달아버리게 되면 하수 배관에서 공기가 올라와 집안에 하수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고 하수 배관에 트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켰을 때 화장실 냄새가 더 나는 집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나 오래된 건물은 건물에 틈새가 많아서 환풍기 성능이 부족해도 공기가 잘 빠지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기가 새는 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훨씬 강력한 환풍기를 달고도 공기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드나 환풍기를 쓸 때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공기 흐름이 발생해서 성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창문을 열게 되면 창문에서 공기가 들어와 실내의 저기압을 해소하기 때문에 후드나 환풍기가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이때 공기의 흐름은 창문으로부터 후드나 덕트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 창문을 여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후드와 창문 사이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온 공기가 후드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고 그 사이에 오염원이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에서 나는 냄새를 빼려면 화장실 창문을 여는 것보다 다른 방의 창문을 열고 화장실 환풍기를 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방에서 들어온 공기가 환풍기로 빠져나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공기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변기 위치를 고려해서 환풍기와 창문 사이에 변기가 있을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것이 좋은 겁니다. 환풍기와 붙어있는 창문을 열면 환풍기로도 공기가 나가고 창문으로도 공기가 나가서 효과가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문과 환풍기를 모두 사용하면 창문으로는 공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자마자 환풍기로 나가는 겁니다. 환풍기와 붙어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면 공기가 그 근처에서 돌기 때문에 환풍기를 쓸 때는 환풍기와 가까이 있거나 붙어있는 창문은 오히려 닫아야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환풍기에서 가까운 창문은 닫는 것이 좋다. 음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켜면 후드로 공기가 잘 빠져나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염물질은 실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과 후드 사이에 오염원이 있을 때 오염된 공기가 잘 빠지는데 주방에 붙은 창문을 열게 되면 오염원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는 거실 쪽 창문을 열고 주방의 후드를 틀면 오염물질이 거실로 빠지지 않고 후드로 잘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에서부터 후드나 환풍기까지 공기가 흐른다고 보고 창문 청정지역 오염물질 후드 또는 환풍기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식탁에 휴대용 버너를 두고 삼겹살을 굽는다. 물론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기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이때는 거실 창문을 열고 후드를 틀면 거실 창문에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연기는 후드로 빠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드나 환풍기로는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드나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면 창문에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창문의 경우는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후드를 켠 상태에서 연 창문은 공기가 나가는 기능은 없고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창문을 여러 개 열게 되면 이 현상은 좀 바뀌게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창문에서 들어온 공기가 후드나 환풍기가 아니라 다른 쪽 창문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 흐름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환기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후드나 환풍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컨트롤하는 의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판상형 구조처럼 원래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는 맞바람이 치게 창문을 열게 되면 후드를 무시하고 맞바람이 치면서 오염물질이 집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엌에서 바람이 들어와 거실로 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 전체로 오염물질이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후드나 환풍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공기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쪽 창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문을 다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후드나 환풍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후드나 환풍기에 붙은 창문이나 후드나 환풍기에 근접한 창문은 오히려 닫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의 창문을 여는 것보다 한쪽 방향의 창문만을 여는 것이 좋은데 환풍기나 후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창문을 열거나 방이나 거실처럼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쪽의 창문을 열면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